국제 의료 전문가가 태국 보건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전역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보건부가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 의료를 조롱했던 전문가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콜먼입니다. 국제 NGO에서 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신의 편견과 무지함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깨닫게 되죠. 몇 달 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보건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건 담당자들이 모여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각국의 사례를 듣고 분석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날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싱가포르 대표단도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태국 보건부의 타논 라마차이 부국장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전통적인 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에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모습이었죠. 타논 부국장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타논 부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그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실 저도 디지털 의료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병원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이 아니라 로봇 공장 같더군요. 타논 부국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이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와 환자 간의 따뜻한 소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작 환자, 개개인의 마음과 상황은 소홀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타논 부국장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소통 아닌가요?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환자의 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타논 부국장의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동감한다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보고서와 통계 자료로만 접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타논 부국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칠 후 저는 태국 현지의 의료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치앙마이 외곽에 있는 국립병원 진료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치앙마이 외곽의 국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평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접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직원분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 할머니가 혈압약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전 진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몇 주 전에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직원분이 수작업으로 기록을 찾아보겠다며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1시간 넘게 기다리시다가 결국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응급실에서 벌어졌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분이 응급차로 실려왔는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며 대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못했어요. 저는 간호사분께 물어봤습니다. 보통 응급수술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4~5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당뇨병 환자분이 혈압약을 받아가신 겁니다. 다행히 약사분이 늦게나마 실수를 발견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만약 그대로 복용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저는 약사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끔 있어요. 환자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주의하고 있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시스템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그 교통사고 환자분이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무려 12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태우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진이 급하게 나오더니 가족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족분들의 표정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환자분이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물론 교통사고 자체가 워낙 심각했지만 만약 좀 더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탄원 부국장이 말했던 인간적인 의료가 과연 무엇인지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탄원 부국장의 말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보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료 통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NGO 활동을 하면서 각국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표면적인 수치들만 보였습니다. 병원 수, 의료진 수, 예산 규모 같은 기본적인 통계들 말이죠. 하지만 점점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디지털 병원화 지수를 보니 한국이 96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반면 태국은 51점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국 병원들의 디지털화 지연 현황이었어요. 전체 병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수기로 환자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고 병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목격했던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의료 오류 발생률이었습니다.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환자 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의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봤던 약물 오배출 사건도 이런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태국의 의료 현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비인간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격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태국 의료지옥이 트렌드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응급수술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환자분들의 이야기,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경험담, 기록 분실로 치료가 지연된 사건들이 연이어 폭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태국 병원 6곳 중 1곳, 의료진 없이 운영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읽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부 지방 병원들은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나 보조 인력만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도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착잡했어요. 타논 부국장이 한국의 디지털 의료를 비판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비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처럼 바꿔라 라는 국민청원을 시작한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고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어요. 정확한 진단, 신속한 치료,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와중에 방콕에서 열린 국제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와 있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건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정소희라고 소개된 그분은 한국에서 오신 의사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속이면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의 디지털 헬스케어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발표가 시작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소혜 박사님은 태국의 의료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상세하고 정확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단절입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정보가 각 병원에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연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태국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추적해보니 한 번의 치료를 위해 평균 3번의 병원을 거쳐야 했고 각각의 병원에서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입니다. 정소혜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과거 병력을 모르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어제 목격했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혈압약을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셨던 것도 교통사고. 환자분이 12시간이나 대기하셨던 것도 결국 이런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소혜 박사님이 다음에 보여주신 자료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사례였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됩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설명하며 화면을 바꿨어요.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 가족력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계적이고 차갑다고 생각했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는 환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환자를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숫자 속에서 생명을 구할 길을 찾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DIGITAL 의료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인간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실려왔다고 가정해보세요. 정소혜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여러 검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이 있으면 즉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제 제가 목격했던 비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정소혜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소혜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의료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소통을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표면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소혜 박사님과의 대화 후 저는 직접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박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스마트 병원을 견학할 기회를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외관부터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입구에서부터 환자 관리가 시작됩니다. 박사님이 자동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센서들이 환자의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을 측정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체온, 맥박, 혈압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되고 시스템에 입력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전혀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편안해 보였어요.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세요. 정소혜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곧 이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접수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가 키오스크에 건강보험증을 대기만 하면 모든 과거 병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방문 목적에 따라 최적의 진료 경로가 자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당뇨병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시스템에서 지난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검사 항목들을 미리 추천해 드리더라고요. 태국에서 봤던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본 그대로입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술실 견학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인공지능이 회복 경로를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모두 데이터로 관리됩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의 회복 속도, 합병증 위험도, 퇴원 후 관리 방법까지 모든 것이 개인 맞춤형으로 계획되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환자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영상 진단 부서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나 CT 스캔 결과를 분석해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병변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도와주는 거군요.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소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병원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도 편안해 보였고 의료진들도 여유 있게 일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태국 전역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를 태운 응급차가 병원 앞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중계되었어요.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나라냐? 우리 가족이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 역시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한국처럼 바꿔라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절실했어요. 우리도 안전하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고 정확한 약을 처방받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이 청원에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잘못된 약을 줘서 아이가 위험에 처했어요. 정확한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한 의료사고 급증, 시민들, 선진 의료 시스템 도입 촉구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인터뷰였어요.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우리도 환자를 살리고 싶지만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환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수작업으로 기록을 관리하다 보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약사들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처방전을 일일이 확인하고 환자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디지털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원 부국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디지털 의료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보건부 내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탄원 부국장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기계에 의존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탄원 부국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환자와 의사 간의 인간적인 소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탄원 부국장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면 의료진들이 직관력을 잃게 됩니다. 환자의 미묘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일 환자들이 시스템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더 이상 이상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양분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저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일부는 탄원 부국장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의사가 발언을 요청했어요.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과거 병력을 파악하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만약 디지털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우리는 환자를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원 부국장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앞에서는 이상론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의료기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탄원 부국장은 마지막까지 아쉬워했습니다. 우리가 잃게 될 것들도 있을 텐데. 부국장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보건부 내부에서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뀔 수 있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어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라는 자조 섞인 말들도 들렸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과의 기술협력협정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계획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정리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과의 의료기술협력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 편지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했고,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사 콜먼입니다. 국제 NGO에서 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편지에서 저는 처음 아세안 보건 포럼에서 탄원 부국장의 말에 동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태국의 의료 현실을 목격하고 한국의 스마트 병원을 경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기계 취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먼저 손을 내민 건 조용히 일해온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자들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 질서와 정성, 그리고 기술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편지를 발표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의료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태국 의사는 댓글을 통해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시스템을 원했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어요. 간호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일 시스템 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어머니는 아이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원 부국장도 결국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당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제 개인적인 고집을 버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결국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던 거예요. 몇 달 후 첫 번째 스마트 병원 시범 사업이 방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태국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하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어요. 시범 운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의료 오류 발생률도 크게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태국 전역에서
스마트 병원 확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